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 주변에 AI 에이전트를 제일 잘 쓰는 사람은 김민하 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심지어 본인이 한마디도 안 하고 원고도 안 쓰는 팟캐스트 쇼를 가지고 있어요. 오. 영등포의 루퍼트 머독이라고 할 수 있죠. 오. 미디어 거물이에요. 야. 미디어 거물인데 왜 신세가 이렇죠? 앞으로 이제 김민하 평론가 비슷한 신세의 거물들이 온 동네에 나타날 겁니다. 아, 근데 이미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생산하는 거는 뉴스 브리핑 이런 게 아니라 무슨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가짜 그 있잖아요. 네. 그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서 이제 장르가 좀 다르긴 한데. 심지어 자기 시간을 굳이 내 가지고 이번 이란 미국 전쟁에 대한 가짜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포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외국의 언론들이 그거 팩트 체크해 주기도 했잖아요. 이거 실제로 있던 일 아니라고. 그렇죠. 네. 그런 동네 루퍼트 머독들이 막 생길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근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죠. 아, 그래요? 그 가짜 뉴스 영상 만들어도 돈 벌어요? 그게 옛날에 우리가 그 가짜뉴스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네. 가짜뉴스라는 말을 정치에서 도널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쏠쏠하게 이제 자기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썼지만 네. 사실 가짜뉴스의 가장 심각한 사례들은 어디 저기 우리가 잘 모르는 나라에 잘 아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상식이 출중하시니까 물론입니다. 무슨 나라 이름 부르면 수도 이름 다 맞추니까 물론입니다. 난 요즘에 기억력이 감퇴돼서 캐나다 수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캐나다 수도가 오타와요. 네? 오타와예요? 네. 몬트리올 아니고? 미쳤어요? 퀘벡 아니고?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오타와구나. 네. 호주 수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니까. 캔버라요. 시드니 아니에요? 알고 하는 거야. 멜번 아니 됐고요. 멜번 됐고요. 아닌가? 네. 아무튼 간에 그런 근데 잘 모르는 데서 있는 네. 어떤 소년이 장난으로 만든 이런 영상, 사실은 돈 벌려고 만든 영상. 그게 이제 조회수나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 사실은 용도가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그거 유튜브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 유튜브의 제일 큰 목적이 사실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돈이 이제 목적인 이런 AI 가짜 뉴스들이 제일 많은 건데, 근데 영등포 루퍼트 모독이라고 지금 얘기했지만 그게 돈이 안 돼요? 신문 내 돈이 나가죠 오히려 내 돈이 구글 AI가 한 달에 얼마 그거 해가지고 하는 건데 내 돈이 나갑니다 내 돈이. 아니 어차피 본인이 말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만 양심을 내려놓고 누가 A인가 B인가 C인가만 하루 종일 얘기하는 쇼츠를 한 하루에 100개씩 만들면 난방유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L이다 L. 그건 뭐야? 레프트. 루죠? 아니 레프트. 알았어요. 예. 그러면 D. D는 뭐야? 디펜스. 왜 디펜스예요? 그냥 네. 오늘 아침이 좀 힘들었어요. 원고는 별로 안 썼는데 네. 뉴스가 자꾸 상반된 게 나오니까 아. 화가 나는 거예요. 지상군 투입을 늦춘대. 장 마감 시간에. 그리고 지상전부대는 거기 가고 있어. 그 다른 얘기도 해요. 그거 공수부대지 않냐. 아니 공수부대가 비행기를 왜 탑니까? 떨어져서 지상에 가려고 떨어지는 거지. 그 지상전 부대는 거기 가고 있어요. 미국은 협상을 한다고 했어요. 이란이 뭐라 그랬죠?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무슨 붉은 사막 광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트럼프가 빠져나가고 싶은 지 한참 됐다는 건 알겠습니다.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접촉은 한 것 같고 이란이랑. 그러니까 지금 워낙 하루 안에도 지금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서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 김에 1타 3피하고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 트럼프하고 이란 전쟁에 트럼프 일가들이 자기 사익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또 외신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뉴욕타임스나 이런 데서도. 제라드 쿠슈너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이미 주식으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쿠슈너하고 이제 같이 지금 협상을 한다, 한다 하는 이 위트코프라는 이 양반. 이 양반들이 뒷구멍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계속 있었어요. 어제 트럼프도 사실 미국 기준으로는 장 시작할 때 이제 내가 이란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날 거여서 앞으로 바로 직전까지 트럼프가 한 얘기 뭡니까? 이젠 난 발전소를 타격할 것이야. 발전소를 타격하기 시작하면 이란은 이제 껌껌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때부터는 정말 이제
완전히 전면전 가는 거잖아요. 총력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총력전으로. 그냥 뭐 발전소를 타격할 것이야. 근데 발전소를 타격하면은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그게 국가적 위기고 이제부터는 나라가 끝장난이 많이 하는 길로 가는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유가는 어떻게 됩니까? 유가는 이제 그러면 배럴당 200달러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스타크래프트 2의 명대사죠. 아, 그래요? 나보다 네가 더 아플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시장이 막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장 열리기 전에 트럼프가 그런데 나는 그 엄청난 끔찍한 짓을 5일 동안 미루기로 했어. 왜? 이란하고 대화를 시작했으니까 라고 하는 바람에 갑자기 미장이 환호를 하고 네. 근데 이제 국내 주식 투자가들은 약간 이제 쓴 입맛을 다졌겠죠. 왜냐하면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좀 넘어서인데 8시 넘어서 속보가 났는데 네. 사실 애프터 마켓입니까? 그 뭐야 그거? 네, 애프터마켓. NXT입니까? 네. 그건 프로레슬링인가? 아니요, NXT예요. 프로레슬링도 있어요 그런 거. 그죠?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 네. 다른 거죠 그게. 네. 프로레슬링은 뭐야 그게? 같으면 매우 싸구려일 테니까 아무도 사지 않겠죠. 프로레슬링. 예. 아무튼 그게 8시 마감이잖아요. 네. 거기서 만약에 그거 한 7시 55분에만 나왔어도 사람들이 막 샀을 텐데 그죠. 그걸 8시에 하는 바람에 이제 그건 없어졌고. 그리고 저쪽에서 해가 지면 우리 장이 열리는데 그렇죠. 우리 장이 열릴 때쯤에 CNN에서 네. 뻥이래. 그렇죠. 아무 소용 없대. 그럼 미장만 오르고 우리는 또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면서 외국인들은 다 또 그럼 싱가포르, 홍콩, 한국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은 돈을 빼고 개미들은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많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된 건데. 네.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이 이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야?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이제 낮이 되면서 조금 나오는 얘기는 이란에서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도. 그렇죠. 그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접촉은 했어. 이런 얘기 같고 미국도 그 국회의장이라는 녀석하고 접촉은 했어. 근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접촉했다 정도를 말했는데 미국은 우리 사귄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렇죠. 그게 저 사람이 직권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네. 약간 이제 과장을 하는 건데 그 트럼프의 생각일 수는 있겠죠. 자기 사실 트럼프가 하고 싶었던 거는 마두로 모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하메네이를 날려버리고 마두로를 대신할 무슨 로드리게스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딱 하나를 데려와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처럼 미국 국내에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있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사실 그 국회의장 그럼 그럴 마음이 있느냐? 그럴 마음은 별로 없어 보여요. 이 사람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하는 왜냐면 원래 원오브 댐이니까 그들 중에 하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강경파 뭐 이렇게 분리되는 그 혁명수비대 출신이고 네. 물론 그것도 뭐 해봐야 아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맥락들이 있고 서로 그리고 내놓는 지금 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천양지차거든요. 이거는 네. 합의점이 없거든요. 지금 전혀. 저는 이란의 메시지를 길게 다 저 신문 보면 다 나오니까 그 메시지들을 보고 이란의 태도를 느낀 게 이란은 정말이지 대외적으로는 협상한다는 티를 하나도 안 내고 싶어합니다. 그렇죠. 배상금을 내란 얘기는 네가 졌다는 걸 인정하란 소리예요. 전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절대 미국이 받아줄 리가 없죠. 다만 또 중간에 거강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란 그 자산이 미국에 묶여 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풀어주는 걸로 그거라도 주면 어때? 배상금을 대신하면 어떨까? 근데 그건 또 이란이 아니라고 하겠죠. 네. 근데 아무튼 거강꾼들은 열심히 얘기하는 것 같고 딜을 하려고. 근데 중요한 거는 트럼프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그 정도 메시지를 내려면 어느 정도 딜이 뭐가 있는 상태에서 내야 되는 거잖아요. 아주 연락이 없이 그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뭔가 서로 합의점이 뭐 100%는 아니어도 한 50%는 합의점에 접근한 상태가 있어야 여러분 제가 그래도 지금 대화를 하고 있고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에 진전이 있으니까는 제가 한 5일 동안은 좀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지금 그게 아니고 100대 빵이야, 100대 빵. 서로 합의가 진전된 게 없어요. 아, 내가 이겼어. 서로 그 요구안만 내밀었을 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대화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5일 동안 공격 안 합니다. 이러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사실 트럼프도 서로 이제 계속 이란하고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너 예를 들면 이런 거잖습니까? 만약에 네가 나 지금 공격하고 있지? 공격 그만 안 두면 지금 내가 너 눈탱이 밤탱이 만든 다음에 이빨 2개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너 만약에 내 눈탱이 밤탱이 만든 다음에 이빨 부러뜨리지? 그럼 나 네 팔 꺾어가지고 다시는 너 한쪽 팔 못 쓰게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또 얘기하죠. 네가 내 한쪽 팔 못 쓰게 하면은 나는 네 한쪽 팔이랑 두 다리를 갖다가 다 분질러 버릴 거야. 이게 계속 해왔는데 경매. 그렇죠. 계속 네. 콜 더 얹어서 콜 레이즈 이걸 레이즈 해왔는데 이제는 남은 게 지상군 넣는 거밖에 없잖아요. 네. 이란의 보물섬에 지상군을 넣는 거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란의 보물섬에 지상군을 넣고 그다음에 이란은 배럴당 200달러를 만들고 이것만 그렇죠. 남은 거잖아요. 네, 진짜 그러니까, 부러뜨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고냐 스톱이냐밖에 없는데 고냐 스톱이냐밖에 없는데 트럼프는 이제 이게 더 이상 고는 이제 보물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는 일단 홀딩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다른 바디 카운트는 몰라도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는지의 숫자는 알자지라가 정확하게 이 심판이죠. 판단해주기 전까지는 이란 사람이 몇 명이 갔는지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이 갔는지 주장이 다들 달라요. 하지만 미군의 사상자 수는 숨기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배럴당 200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고 도대체. 그래서 주식 시장 곤두박질 치고 사람들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뭐 이거 힘들다고 하는데 중간 선거는 또 어떻게 할 거고 이거 수습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자 우리 대화를 시작한 거야. 이렇게 트럼프는 우기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좋은 게 뭐냐면 아무 얘기나 해놔도 나머지 놈들이 실현돼요. 나머지 놈들이 상황을 만드는 그런 또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증거를 봤거든요. 이슬라마바드에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파키스탄이 부정을 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러다 보니까 뜬금없는 제3의 장소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아 파키스탄의 거강꾼들이 지금 또 열심히 또 요거를 하고 있대. 이제 이런 거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실제로 그게 되고 있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말을 뱉어놨으니까 그 밑에 있는 미국의 무슨 뭐 이런 그 협상가들은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말했어. 그러니까 빨리 이슬라마바드에 전화해. 그렇죠. 만들어야 되잖아요. 잘 지내셨어요? 더군다나 쿠셔너랑 위트코프는 뭐 또 나름대로 또 이 계획을 가진 것도 있고 자기들의 어떤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하는 거는 트럼프가 지금 대책 없이 지금 어쨌든 그 이란의 보물섬이 여전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해병대 2,500명이랑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해병대 2,500명이랑 네. 지금 공수부대 추가로 가고 있는 거 2,300명인가 네. 그거. 그러니까는 파병을 하자고 얘기하는 이 국민의힘 사람은 정말 웃긴 사람이게 오키나와에서 갔는데도 아직도 가고 있어 그거를. 예? 여기서 뭘 어떻게 가 그걸. 그게 크루즈 같은 거랍니다.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가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 어느 천년에 거기를 간다고 파병을 하래. 아무튼간에 네. 그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가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가더라도 이제 좀 천천히도 가고 중간에 서기도 하고 뭐 이러겠지만 그 시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동안 계속 블러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보물섬을 점령하기 전에 사실 그 밑에 사람들이 트럼프가 그래도 우리 뉴스프로인데 알아들을 수 있게 하르그섬이라고 합시다. 네. 네. 트럼프가 펼쳐놓은 요 기회를 잘 살려갖고 뭐라도 만들어내면 혹시 이 전쟁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주 신라역 같은 희망을 또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하는 건 똑같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그렇죠. 네. 바보같이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그리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내가 볼 때는 그 트럼프하고 네타냐후를 빨리 이제 여기 데려와가지고 여기 앉혀놓고 우리가 그 신문을 좀 해야 되고. 근데 네타냐후는 이게 또 이렇게 빨리 끝나기를 좀 원하지 않잖아요. 네타냐후는 계속 할 거예요. 그렇죠. 그 가서 또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 사정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세상 끝날 때까지 할 수는 없을 걸.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두 개의 징검다리. 하나는 이제 크세네트가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주느냐. 그렇죠. 국방비가 와장창 늘어난. 그렇죠. 근데 승인을 안 해줘. 그러면 자동으로 회산이 되니까 선거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이번에 선거를 하면 유대인 지지자들이 절대적으로 이 전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망할 총리가 재선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돈이 그대로 이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그 돈으로 또 전쟁을 합니다. 10월에 원래대로면은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그런 정치 일정들하고 엮여가지고 한번 쉬어가야 되긴 할 걸 뭐 이게 있어서 혹시 이런 게 얻어 걸리면은 지금 이 전쟁이 또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갑자기.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신락같이 내가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정말로 끝내기를 원하고 네타냐후는 안 그런 것 같다. 그렇다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매일 미국 시간으로 새벽 시간에 동북아시아 스톡 마켓이 망가지는 것 말고는요. 네. 그리고 제가 더 모르겠는 것. 컷오프의 시즌이 왔고 삭발의 시즌이 왔는데 보통은 이제 6월 첫 주가 지선이니까 보통은 한 4월 첫 주에서 둘째 주쯤에 삭발을 시작하시거든요. 5월까지. 최근엔 좀 일찍 하시더라고요. 여기저기서 헤어컷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서울시장이 3인 경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기사를 봤는데 민주당은 이번에 타이밍이 아쉬운 게 좀 있어서 그렇지 예비 경선을 다 했는데 국민의힘은 주로 컷오프를 하네요.
지금 뭐 저 당의 저런 신세 예비 경선 같은 거를 하고 뭐 이러면 거기서 뭘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만한 뭐 인적 구성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컷오프가 좋죠. 아니 민주당은 컷오프 거의 없이 다 예비 경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저 어제 오늘도 지금 전북입니까? 오늘 아침입니까? 계속 저 예비 경선 투표 진행했던 것 같은데 이게 공당의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민주당이야 뭐 할 말이 많잖아요. 뭐 예비 경선 해도 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얘기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예비 경선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우리 왜 이렇게 사냐고 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탓이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윤호개는 하느냐 마느냐. 그 뭐 그런 얘기는 할 거 아닙니까? 단계는 어떻게 된 것이냐. 네. 그러니까 뭐 컷오프가 낫고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하러 그런 장을 열어줘요? 컷오프를 그냥 하는 게 낫지. 대화를 할수록 손해다. 그렇죠. 뭐 마음에 안 드는 녀석을 어차피 날린다라는 점은 뭐 하고 싶은 것은 뭐 마찬가지인데 컷오프로 날리든 경선으로 날리든 뭐. 이건 마치 그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장군을 추대할 때 경선 토론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럼 뭐하러 그 언론을 열어주겠어요.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혁신선대위란 그냥 까놓고 해서 멍청한 모습을 다 보여주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근데 이제 오세훈이 얘기하는 혁신선대위가 이제 뭔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와서는. 그 전까지는 이제 장동영 물러나라에 가까운 얘기였는데. 제가 처음에 뉴스일을 하고 가장 화가 났던 단어가 혁신이에요. 2014년, 15년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계속 혁신을 얘기해요. 혁신이 불충분하다. 혁신이 불충분하다. 혁신이 불충분하다. 그의 미래는 혁신이 충분한 국민의힘에 가 계신데 그때부터 궁금했어요. 대체 혁신이 무슨 의미일까? 혁신은 아이폰에 있어야죠. 그런 시절입니다. 아이폰 6인가 7이 나올 때입니다. 네. 네. 아이폰 4가 좋았는데. 4가 좋았죠. 네. 네. 이 혁신선대위가 어쨌든 장동영 말고 다른 분위기로 좀 선거를 치러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포기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이제? 밀렸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혁신선대위를 하겠대요. 그건 뭐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서부터는. 그건 당대표 없는 선대위를 하겠다. 네, 근데 뭐 언제는 뭐 그러면 뭐 거기서 장동혁 씨가 뭐 서울시장 그 선거를 책임져 준다고 그랬나? 그건 뭐 그것도 아닐 텐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슨 혁신선대위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서울시장 경선도 거기서 무슨 뭐 예를 들면은 뭐 윤호개인 얘기하고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면 윤희숙 후보가 지금 하고 다니는 얘기는 잘 들어보면은 윤석열 얘기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 그런 얘기도 이제 하지만은 제일 큰 얘기는 오세훈 네가 뭘 잘했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예. 주로 이제 그 얘기를 하겠죠. 이 원래 경선. 경선은 그런 식입니다. 예.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중요한 어떤 그 문제는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잘했냐라는 문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내부 경선에서의 그 따져야 될 거는 사실 그들의 논리에서는 실제로는 그들의 상황은 당이 왜 이러냐를 따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전당대회에서 당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누구며 그것 때문에 당이 어떤 희생을 치르고 있느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안 할 거죠 이제. 오세훈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얘기 할 거죠. 너는 왜 서울시 운영은 안 하고 서울시를 다 당신 저 집 인테리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에서는 이 전현희 후보가 1위가 이제 정원호 구청장이니까 정원호 구청장한테 공세를 하면서 그 성동구의 뭐 저 성수역의 교통 문제나 성동구의 그 버스 같은 문제 같은 것들은 불충분한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한테 침을 뱉는 얘기거든요. 본인이 성동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니까. 그냥 그런 거나 보고 있다가 국민의힘 얘기를 들으니까 민주당이 너무 부자로 보이죠. 그거 되게 건강한 의논이잖아. 이 정도면. 서울시장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물론 더 궁금한 건 대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판세를 보면 2018년 지선이 어마어마하게 압승을 했죠. 민주당이 17대 1이 나왔죠. 그때 그 자치단체장이 그때는 그 정도를 예상하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근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그걸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이제 17개가 됐지 않습니까? 전남 광주가 출범을 하면서 이게 지금 17대 0이냐 16대 1이냐 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저는 다른 반전의 계기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국민의힘은 지금 대구 수성을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요. 제 예상 중에 또 빗나간 게 대구시장 공천을 친박 아니면 극우 아니면 혹은 친박 극우를 밀어줄 걸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을 컷오프했습니다. 이진숙을 꼽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계속. 그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그렇게 해오다가 왜 뽑아냅니까? 이거는 좀 너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대구에서의 반응이나 이런 게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리고 이제 대구의 어떤 현역 의원들이 그렇게까지 반발하는데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냐. 대구에 원래 틀어박혀 있던 정치인들이 이진숙 위원장을 안 좋아했다. 그렇죠. 이거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진숙을 내면 김부겸 전 총리한테만 유리한 거 아니냐. 김부겸 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얘기까지 되면서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이 이번에 같이 컷오프 됐잖아요. 그렇다면 주호영 의원은 왜 컷오프한 겁니까? 그래서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나가버리면 이러면 이제 골치가 아픈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 대구를 또 그 다른 현역 의원들이 있잖아요. 윤재옥, 추경호 네. 그런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건 좀 괜찮은데 주호영 줄 거야? 주호영 주기 싫어. 네. 왜냐면 그동안 입장이 이 윤석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전형적인 주제 있지 않습니까? 윤어게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입장 그리고 윤석열 시대의 뭐 친윤이라든가 제일 가깝지가 않잖아요. 주호영 씨가. 그런 편이죠. 그렇죠. 밖에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그런 편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나 뭐 목소리를 높인 게 없어요. 자기 당을 그렇게 심하게 비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나왔던 가설들 중에 맞아 들어가는 게 하나라도 있는 셈입니다. 옛날에 친이계였던 사람한테는 쌀쌀 맞을 것이다. 주호영은 대표적인 친이계입니다. 근데 저는 뭐 꼭 그거를 이제 친이 친박으로 나눌 수 있는 거냐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아무튼 친윤이 아니죠, 이 사람이. 친윤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어게인은 뭐 더더욱 지금은 아닌 거고. 다만 이 사람이 목소리 높여서 싸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실제로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목소리 높여 싸우지 않은 사람과 열심히 부역한 사람 그리고 조금 부역한 사람 그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정도 차이를 놓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주호영 씨는 가만히 있었어요. 네.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몇 번 인터뷰나 이런 데서 뭐 윤석열 욕하고 이 정도죠. 그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근데 이 사람만 컷오프하면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냐? 거봐라. 이진숙 꽂으려고 나 컷오프했지. 난 무소속 나갈 거야. 이게 이제 논리가 강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호영을 잘라야겠기에 이진숙을 자른 거다. 그렇죠. 주호영을 자르면은 최소한 추경호나 윤재옥 중에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영아한테는 안 갑니다. 그렇죠. 뭐 혹시 몰라요. 유영아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집니다. 네. 그 추경호나 윤재옥이 경선에서는 어쨌든 셀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어쨌든 선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주호영을 날리고 싶은데 날릴 때 이진수 같이 날리자. 어차피 대구에서 반응도 안 좋은데 이진수 같이 날리되 그러나 둘 다 날리지만 패자부활전을 시켜주면 된다. 네. 한 사람한테만 시켜주죠. 그렇죠. 왜 둘 다 시켜주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시켜주냐? 그렇게 됐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만 시켜주는 게 애초에 목적.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이진숙에게만 패자부활전을 시켜주면 된다. 근데 어제까지 나오는 얘기를 또 보니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 생각이 제각각인 게 패자부활전의 시나리오도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지금. 하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추경호든 또는 뭐 윤재옥이든 이런 사람들이 대구시장 되면은 그 지역구가 날 테니까 대구에 보궐선거 나가면 된다. 이진숙 후보에게 그런 오퍼를 사실상 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경원 의원도 가만히 있던 나경원 의원도 갑자기 대구 사람도 아니면서 갑자기 막 목소리를 높여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생각할 때 이진숙 이 수갑도 한번 차본 사람 이런 전사를 우리가 잘해줘야지. 컷오프 시키고 끝내면 안 된다. 패자부활 보궐선거 내버려 줘야 된다. 누가 얘기했어요? 그거 뭐 이진숙 씨가 보궐선거 나가고 싶다고 했어요? 근데 뭐 자기가 막 얘기합니다. 아무튼간에 이런 분위기로 몰아가는 게 있어요. 요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진숙을 크게 써야 한다. 근데 보궐선거가 뭐 언제 어떻게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음번에는 분명히 하겠지만 이번에는 사실 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언제 네. 사퇴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이번에 안 하면 다음번에 시켜줄게. 그게 먹힙니까 이진숙 씨한테? 그거 어떻게 알아요? 다음번에 보궐선거에 당대표가 바뀌어 있을 텐데. 그렇죠. 다음번에 보궐선거를 보장해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네. 그러니까 이진숙 씨가 지금 막 들고 일어나는 게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진숙 씨는. 그렇죠. 이진숙 씨도 사실 이렇게 지금 나 경선 그냥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컷오프가 부당해요라고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있는데 세 가지 이유라고 하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진숙 씨가 반발해야 사실 주호영 컷오프의 이유가 생깁니다. 똑같이 반발해야 이제 이진숙을 꽂으려고 이진숙 유리하게 만들어주려고 이진숙한테 어디 특혜 주려고
주호영을 컷오프한 건 아니구나 이런 느낌이 살잖아요. 잠재울 수 있다 분위기상. 그렇죠. 그런 게 첫 번째가 아마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이 된다고 시장 되는 거랑 또 이게 달라요. 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되는 거랑은. 그렇습니까? 이진숙 개인에게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뭐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 대구에서 그 자기 팀을 모았을 때 대구시장 된다고 해서 팀을 모았을 텐데 그러면 저 사람이 대구시장 되면 나는 저 대구에서 뭘 하고 난 대구에서 뭐 하고 이게 계획들이 있었을 텐데. 광역단체장이 좋은 점은 주변의 오른팔들에게 나눠줄 자리가 매우 풍성하고 먹음직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을 것이고 네. 그쪽 있는 건데 갑자기 대구시장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나더러 고작 보좌관을 하라는 말인가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안 맞는 것이 있을 거고 이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금 이게 현찰이 아니다. 네? 재보궐선거 그때 가서 내가 공천 받을지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게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당장 그러면 현찰을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성국 씨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진숙 경기도지사 어떠냐? 뭐 이런 얘기.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아니 경기도지사 사실은 이진숙 씨는 대구보다는 수도권에서 인기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아무 말이나 다 속을 줄 아나 봐. 이진숙 패자부활전 시나리오도 지금 막 2개 3개씩 돌아다녀요 이제. 네. 이 얘기만 들으셔도 조망이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대구를 수도를 삼아서 거기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뭐가 제가 아쉬우냐. 우리 부산시장께서 삭발을 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속보가 있네요. 이진숙 씨가 보궐선거 출마는 당의 요청을 받으면 생각해보겠다. 네. 꽃길을 깔아달라. 제가 물어봤어요. 그 기자들이 물어봐서 그럼 보궐선거는 안 해요? 그랬는데 내가 언제 보궐선거 한다고 했느냐. 난 네. 대구시장 한 길이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당이 불리해졌다고 요청을 하면은 느꼈나 봐요. 요청을 하면 내가 뭐 그거는 생각해 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의 부산시장이 삭발을 하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부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산이 이제 지금 박형준 시장 입장에서는 네. 갑자기 이상해졌잖아요. 원래 내가 현역 시장이고 내가 참 탄탄한데 야당이래. 저 여당의 전재수 의원이 딱 나와가지고 이게 용호상박 참 이게 뜨거운 어떤 그 승부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야 국민의힘이 쫙 뭉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도 쫙 뭉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국민의힘은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주진우가 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박형준 시장의 처지가 어떠냐면 갑자기 컷오프 당할 뻔한 사람이 됐어요. 네. 갑자기 내가 컷오프 당한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고 그리고 사실 왜 그랬지 생각을 해보면 부산에서 그렇게 평가가 좋지도 않거든요. 부산시장이.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부산 엑스포 노래로 이제 박형준 시장을 기억하고 있고 제 주변에는 이제 미술계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과 관련된 미술 사업과 관련된 비위 같은 것들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근데 보통은 또 찍어주는데 나오면 네. 그래서 갑자기 자기가 약체 후보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은 나가면 본선에서 진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약체 후보가 돼가지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을 위해서 내 한번 불살라야 합니다. 그래서 부산을 위해서 머리를 한번 시원하게 깎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부산을 위해서 남았는데 부산을 위해서 머리 한번 눈시울을 붉히면서 딱 이제 머리 한번 깎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우리 당내 경선에서 유리할 만한 카드를 하나 뽑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아들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들을 영입해가지고 손현보 목사의 아들 손영광 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윤어게인이 아닌 게 아니다. 내가 사실은 윤어게인일 수도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걸 알아달라. 이제 이걸로 경선을 어떻게 돌파해보는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원래 보통 세계로 교회가 부산이 배경이죠. 그렇죠. 네.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삭발을 하거나 이럴 때는 좀 이 대의 명분을 위해서, 노동 계급을 위해서. 그런 게 어딨어. 선거인데 선거 네? 때는 나 공천 못 받은 머리 깎는 거지. 그런 어떤 대의 명분을 걸고 머리를 깎고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맞다. 아직 혈서 안 나왔네. 저렇게까지 한단 말이야? 네. 이게 참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죄 무슨 나 뭐 안 해줬다고 머리 깎고 나 뭐 안 해줬다고 들어눕고
나 안 해줬다고 굴러다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 뭐 진지하게 생각하겠어요? 풍문에 의하면 롯데 홈 개막전 그 시구도 하고 싶다고 구단에 얘기했나 본데 구단이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개판인데 그럼에도 대구 선거는 사실은 이게 어려운 선거예요. 그 점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부겸 전 총리가 지금 나갈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그냥 나갈게요. 그런 다음에 이게 다른 지역구면 예를 들어 뭐 경기도지사다 혹은 뭐 충남도지사다 이러면 꽃길 깔아줘 그럼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는 게 예전 안철수식 나 꽃가마 태워줘 같은 이제 뭐랄까 철없는 목소리로 들릴 수도 있는데 대구시장은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대구시장은 지금 집권 여당이 비록 민주당이지만 대구시장 나 모시는데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다는 걸 계속 전시해야 돼요.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김부겸 그러니까 의원은. 우리처럼 서울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시원하게 나 나간다라고 한 다음에 지금부터 빨리 좀 뭐 움직이고 해야 선거가 되지 저래도 되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구 선거는 지금 같은 상황에 특히 대구 지금 같은 상황에 다 이길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다른 데는 다른 데 다 이기고 지금 대구랑 경북 2개 지금 남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네. 거의 이제 그런 선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구 유권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여론조사 이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해가지고 대구에서도 민주당 지지율 조금 이제 높게 나오고 네. 대통령 지지율도 높게 나오고 이러죠. 그리고 전반적인 여론조사가 지금 다 뭐 ARS 조사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막 50%씩 나오잖아요. 대구에서 그렇습니다. ARS 조사에서도 지금 이 국민의힘이 20%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지금 여론조사 응답을 안 합니다. ARS는 보통 콘크리트가 적극적으로 답하는 편이라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까지도 지금 이완된 거예요. 왜? 꼴 보기가 싫으니까. 이 꼴 보기가 싫은 당 상태를 보고 이거 여론조사 응답하겠습니까? 추경호 의원이 오늘 아침에 빨간 잠바를 안 입고 돌아다녔다고 하죠. 그렇죠. 그냥 흰 자켓을 입었다고 하죠. 이런 상태인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야구를 못해도 꼴등을 해도 하여튼 경기를 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하나이글스가 응원해 줍니다. 또 내가 하나이글스 하나는 우승 후보입니다. 하나 우승 후보지만은 네. 뭐 어디 옛날 하나이글스 짠하잖아요. 그러면 또 응원해야 되잖아요. 선거일이 딱 왔어요. 국민의힘이 큰절을 하고 그리고 좀 찍어줘요. 굉장히 몸이 아파 보이는 박근혜 씨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또 찍어줘야지. 우리가 국민의힘을 살려야지. 맞다. 그 양반 나타나시죠. 또. 국민의힘을 우리가 살려야지. 누가 살려. 네. 이대로 죽여 국민의힘을. 그래가지고 이게 쉬운 선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정신을 못 차리지 않느냐. 윤어게인이지 않느냐 뭐 이런 걸로는 대구 선거는 승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김부겸은 할 수 있는 스펙타클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뭐가 필요하냐? 김부겸을 찍으면은 대구가 대박이 난다. 대구가 그냥 1인당 GNP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막 대구가 막 엄청나게 그 흥해가지고 개발이 엄청나게 되고 지금은 말이 쉽죠. 빠르게 경북대구 통합특별시를 탄생시킬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요거를 김부겸 전 총리가 혼자 입으로 얘기하면 안 믿죠. 네. 사람들 저거 또 우리 현혹시키려고 또 와가지고 네. 여당에 굉장히 무게감 있는 어떤 그러한 퍼포먼스가 있거나 대통령이 얘기하면 또 선거 개입이라고 어려워요. 하니까 네, 당대표급에서 막아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러한 흐름들이 있어야 이게 대구 사람들이 이게 김부겸이 한번 밀어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국민의힘 정신 못 차리니까 민주당 이게 잘 안 먹히는 선거다. 이건 가능성이 없는 선거다. 그렇게 가서는 그래서 김부겸 전 총리가 그 구도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하는 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번 지선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정말 크게 깨지면 16대 1이 나올 거고 아니면 15대 2가 나올 텐데 이것은 김부겸 총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이 다 해야 되는 일이고 여당은 아무 책도 안 잡히게 티 안 나게 뭔가를 도와줄 방법을 찾아야 하고 거기까지만 안정이 되면 마지막 하나의 변수를 기다리면 된다. 주호영. 그게 이제 제가 2018년에 그 가장 놀라웠던 지역구는 사람들이 강남구청이라고 했습니다. 강남구청장을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놀라운 걸 구미시장이라고 늘 얘기했었습니다. 구미시장에서 3파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서 컷오프 됐던 후보가 나와가지고 양자가 표를 갉아먹고 민주당이 승리를 했던 그 상황. 이 지금 2026년 대구시장 선거에 재현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그걸 이제 기대하는데 근데 이게 좀 주호영 입장에서 부담이 있는 거는
어떤 부담이 있냐면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분들은 요 가능성을 오히려 낮게 보던데 주호영이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네. 우리 오히려 서울 사람들은 그 출마할 수도 있다. 옛날에 그 사례도 있고. 화이팅. 예. 근데 대구 사람들 좀 가능성 낮게 보는 게 주호영이 지금 너무 부담스럽다. 그 카드가 너무 배신자 된다. 왜냐하면 이게 김부겸 전 총리 좋은 일만 해주는 거 아니냐 이것이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지금 뭐가 있냐면 약간 눈치가 없다고 그래야 되나? 친한 개들이 너무 좋다. 주호영이 나와야 한다. 주호영이 시장 나와야지. 거기가 수성갑이 비면은 거기 한동훈이 나간다. 갑자기 주호영 한동훈 연대가 지금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못 돌아오는데 내가 죽는 대신 한동훈만 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주호영 씨는 갑자기 이중으로 배신자가 되는 따라서 거죠. 내가 출마하는 건 한동훈을 위해 출마하는 거라고 장동혁의 눈에는 읽혀요.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만 살리는 거냐? 한동훈, 김부겸을 살리는 주호영의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다 안고 가야 되나? 주호영은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내가 이번에 한번 들이받지 않으면 다음번에는 공천 안 될 건데 대구에서 6선 이건 공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고 앉았으나 네. 나가서 싸우다 죽으나 어차피 죽는다 나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근데 내가 한동훈, 김부겸 살리자고 내가 들어주는 건 좀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계산이 지금 복잡하다. 네. 그러면 진심을 담아 전화해야죠. 제발 여기 출마하지 말라고 한동훈 대표한테. 그 얘기만 해줘. 그럼 원하는 걸 뭐든지 해줄게. 이 정도의 변수가 대구시장 선거엔 남아 있습니다. 대구는 보수의 심장입니다. 그러니까요. 김현아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